시중에 볼 수 있는 세 종류 컵이 있습니다. 분류하실 수 있는 분. 네, 분류를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하나는 페트고 하나는 PS고 하나는 PP입니다. 이거를 바로 알아요? 모르죠? 어떻게 아. 알아요? 그럼? 모른다니까요. 인사 시간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플라스틱은 역사가 이렇게 되고요. 1950년대에 그 고분 작업 뭐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랬죠. 근데 보면 베이클라이트 같은 거는 지금 그 전인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실 텐데 지금 베이클라이트가 최초의 합성 고분자인데 얘는 고분자인지 모르고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요리하듯이 이것저것 섞다 보니까 만들어진 거라서 사실 고분자 물질인지 모르고 만들었고 1950년 이후로 만들어진 것들이 대부분 구조를 알고 만들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플라스틱이 처음 발명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예전에 19세기에 당구라는 게임이 굉장히 영국에서 유행했어요. 예, 예. 그래서 당구공에 두 가지 옵션이 있었어요. 나무로 만드는 것과 그 다음에 상아로 상아. 만드는 게 있었는데 예. 상아로 만든 게 손맛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코끼리들을 남획하게 되고 그래서 영국의 연구소가 연구를 만든 거죠. 인공상아를 만드는 컨테스트를 만들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제 셀룰로스 니트레이트라고 하는 플라스틱이 돼서 존 하야트라는 분이 만들어서 플라스틱이 만들어진 계기는 사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인 거고요. 그리고 비닐봉투가 만들어진 계기도 사실 무분별한 벌목 때문에 나무를 베서 종이 봉투를 만들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사실은 벌목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고 여기 지금 최초의 비닐봉투를 보시면 중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멀티플 유즈라고 써 있어요. 어허. 처음에 비닐봉투 만들 때 여러 번 쓰라고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번 쓰고 버리는데 사실 에코백도 여러 번 안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에코백도 여러 번 쉽지 쓰셔야 않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종이 사용량이 줄어들었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종이 사용량이 꾸준히 늘어났고요. 그래서 뭐 종이 용품에 대해서 과연 이게 친환경적이냐 질문을 뭐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벌목에 대한 관점이 좀 바뀌어서 벌목을 무분별하게 하지 않고 계획적으로 하면 오히려 환경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령 이제 나무와 나무 간격을 적당히 하는 게 이제 환경적으로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고 그리고 나무도 이제 한 50세가 넘어가면 사실 막 광합성을 열심히 안 해요. 예. 그래서 사실 산소 포집 능력이 떨어져서 세대를 계속 교체해줘야지 이제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더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나무도 적당하게 너무 무분별하지 않으면 유지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플라스틱이 지난 20년 동안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이는 데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음료수병이 거의 다 유리병이었는데 맞아요. 이거 비싸거든요. 이거 네, 갖다 주면. 무겁기도 해서 이제 운송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많고요. 그리고 얘는 소중히 옮겨야 되죠. 얘를 당연히 케이스가 두껍게 들어가야 될 테고 페트병은 막 던지죠. 네, 막 맞아요. 던지면 되고 이것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사실 많은 부품들이 금속에서 플라스틱으로 넘어가면서 사체도 많이 가벼워져서 효율이 많이 높아지고 그쵸. 있고 미래는 뭐 탄소 섬유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금속 대신에 플라스틱을 만들면 차체를 더 가볍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차체를 가볍게 하면 연비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산화탄소 효율이 높아진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탄소 섬유가 플라스틱의 수치라는 걸 아시나요? 이게 나무를 공기가 없는 환경에서 고온 고열로 하면 수치 만들어지죠. 그 PAN이란 플라스틱을 구우면 아까 플라스틱 CHO로 이루어졌다는데 H랑 O를 날리면 C만 남게 되겠죠. 예. 그렇게 만드는 게 탄소 섬유입니다. 예. 플라스틱을 태운 거죠. 플라스틱은 아니고 네, 플라스틱을 태워서 만듭니다. 좋습니다. 예. 방역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희생자분이 있었지만 백신이 발명되기 전까지 방역에 좋은 영향을 미쳤고 일용품의 있고 없고 차이를 제가 또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 쇠숟가락이 유산균을 죽이는 게 아니냐 이 논쟁에 대해서 정답은 얘기해 주셨지만 얘가 어디서 오는지 근원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해보고 방역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속설이 어디서 나왔느냐를 보니까 요리하시는 분들이 블로그에다가 요거트 만들 때 쇠숟가락에 나무숟가락을 쓰지 마세요라는 것들이 한 2010년부터 좀 생기다가 그게 결국 쇠숟가락이 요거트의 균을 죽인다라는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얘기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분들이 숟가락을 아무리 설거지를 잘하고 냄비를 설거지를 잘해도 음식이 셔요. 공기 중에 미생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쵸. 그렇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국을 만들고 이렇게 한 번씩 끓여주시는 이유가 소분을 해서 먹어도 이게 미생물들이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요거트 만들 때 쇠숟가락을 쓰면 거기에 외부 균들이 묻어있을 확률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이 초기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라기 전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걔가 우세종이 돼서 유산균을 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쇠 숟가락을 뭐 뜨거운 물에 담갔다 쓰면 충분히 그 문제는 해결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뭐 예시로 이제 공장에는 스테인리스 스틸을 쓴다 그러는데 여기도 아마 살균을 엄청 할 겁니다. 뜨겁게 가열한다거나 뭐 오존가스를 쬐거나 뭐 그렇게 하는 그쵸. 거라서 그런 네. 거고 그래서 식품 하시는 분들은 이 플라스틱 웨어를 씁니다. 일회용품들. 이게 우리가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 그래도 방역이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고민, 찝찝한 거를 0으로 만들려고 쓰는 거죠. 쇠 숟가락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샘플 채취할 때 당연히 플라스틱 웨어를 쓰겠죠. 오토클레이브로 살균해서 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술 얘기를 좀 하면 예전에는 예술이라는 건 부유한 사람들의 전유물이었죠. 이분들도 그쵸. 이제 종교의 스폰서를 받아서 예술 작품을 한다던가 어떤 음악을 듣고 싶으면 이제 집에다 불러다 했었죠. 그쵸. 그런데 플라스틱이 발명되면서 음반이 이제 대중화되고 근데 이거 약간 억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앤디 워홀이 한 말입니다. 오, 앤디 앤디 워홀이 워홀. 한 말이고 중의적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오. 앞에는 싸구려란 말이죠. 이제 헐리우드 영화가 너무 뭐 이제 상업적으로 찍어내니까 플라스틱 같다 얘들은 비하적인 말로 썼고 뒤에는 그래서 제가 플라스틱이 되고 싶다. 그래서 순수 예술가들이 막 비판을 했겠죠. 그런데 이 결국 값싸다는 건 동전의 안명처럼 모든 사람이 이제 대중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거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안될 과학이 과학에 갖는 의미랑 비슷하지 않을까 플라스틱으로서. 그래서 그쵸. 순수 과학자들이 조금 불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플라스틱처럼 공짜 방송이 되니까 네. 모든 사람이 얕은 과학을 다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앤디 워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상업적인 예술가였죠. 그죠. 그래서 네. 플라스틱이 없었다면 이분도 작품 활동이 어렵죠. 왜냐하면 색감만 다른 작품을 수십 장씩 찍어내시니까 그러니까 마릴린 monroe 여러 네. 개 색깔이 있는 상업적인 예술가였지만 그만큼 저는 대중화를 시킨 예술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옷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은 뭐 옷을 너무 많이 사세요. 옷을 너무 맞아요. 많이 사세요. 심지어 백화점에서 주차비 내기 싫어서 옷을 또 사세요. 주차비가 7,000원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뭐 집에 옷이 없다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플라스틱이 우리한테 미친 영향은 싸고 가볍고 튼튼하기 때문에 네. 뭐 환경, 방역, 위생 그리고 식품도 이제 유산균도 중간에 죽지 않고 공장이 멈추지 않고 네, 잘 그쵸. 되게 됐고 그다음 네. 예술, 패션도 여러분들이 옷을 진짜 매주 살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네. 네. 어렵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문제가 왜 해결하기 어려운지를 남은 시간에 하고 그리고 과학자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지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플라스틱은 먼저 안 썩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예. 네. 썩는다는 거는 부패인데 사과가 썩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썩는다는 거는 소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 우리는 크기 때문에 내장이라는 장기가 있어서 여기다가 가둬놓고 효소를 막 뿌려가지고 얘를 분해해가지고 이제 아까 스네이크의 역반응을 보내서 다시 모노머를 흡수해서 먹는데요. 미생물들이 결국은 얘들도 사니까 소화를 하고 활동을 하고 생식을 하기 위해서 에너지원이 필요할 텐데 그 주변에 있는 유기물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고분자들입니다. 얘들을 주변에 가서 체외에다가 이제 효소들을 뿌리고 역 스네이크 반응을 보내서 걔들을 모노머를 먹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걔들이 먹는 건데 그래서 그럼 플라스틱이 왜 분해 안 되느냐를 대부분 아마 그냥 석유라서 분해가 안 되는구나 생각하실 텐데 아까 립스틱이나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의 분자량이 좀 적은 상태라 그랬죠. 얘들이 샤워하고 가면 종말 처리장에서 다 분해됩니다. 그리고 BOD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을 텐데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 여러분들이 이 썩는 개념을 이미 알고 계세요. 얘들이 물에 있는 립스틱이나 얘들을 분해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얘들이 양이 많아지니까 산소를 많이 흡수하게 되고 그래서 이 미생물이 얼마나 많아졌느냐를 가지고 물이 얼마나 오염됐냐를 평가하는 지표죠. 그래서 환경지표의 대표적인 게 BOD입니다. 그래서 BOD는 생분해로 평가하는 건데 플라스틱은 BOD 값이 안 나오겠죠. 이런 립스틱만 해도 나올 텐데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분자 연구는 구조가 중요하다 그런데 처음 본 포메이션이라 구조라서 처음 봐서 초면이라서 그런 거고 단단하기 때문에 아까 두 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이 안 되면 바셀린 같은 건 분해가 되는데 둘 다를 만족하면 분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예를 보면 아마 확 와닿으실 텐데 고생대 때 육상식물이 나왔어요. 예.
처음으로 나타났는데 그때 나무가 딱딱하죠. 그 셀룰로스랑 리그닌질이 만들어졌는데 얘가 환경 미생물 입장에서는 얘가 처음 본 거고 딱딱하기 때문에 나무를 분해 못 시켰어요. 그래서 그 나무가 분해가 안 돼서 고생대 서탄기 때 쌓여서 이제 늪지대로 가고 바다로 흘러가서 분해 안 된 상태로 지하로 가서 얘들이 이제 석탄이 된 거죠. 근데 이제 미생물들은 이제 하등생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이제 진화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3억 년 동안 진화하면서 아까 곰팡이 같은 애들이 나타나서 이제 나무가 분해되게 된 거죠. 이 말은 즉슨 플라스틱도 한 3억 년쯤 흐르면 분해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쯤이면 이제 그걸 분해시킬 수 있을 만한 무언가가 네. 자리를 잡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전 세계는 8%, 우리나라는 뭐 50%, 뭐 어떤 통계는 23%라고 하는데 왜 낮은지.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시민들의 의식이 좋으셔가지고 이제 높은 편인데 그럼에도 보다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상상하는 리사이클링은 보통 보틀 투 보틀이라고 하죠. 깨끗한 병이 다시 수거해서 녹여서 다시 깨끗한 병이 돌아가는 걸 재활용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예. 이거는 5%가 안 돼요. 대부분 5%가 안 되고 SRF라고 해서 고체 연료로 해서 태웁니다. 태우고 최근에는 시멘트를 만들 때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얘는 이제 소각량을 늘리는 거랑 똑같죠. 물론 에너지를 뽑아내고 버리기 때문에 걔 가진 모든 에너지를 뽑아내서 뭐 당연히 활용을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예. 캔이나 종이는 단일 물질이라서 이건 누구나 유치원생도 이거는 분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제가 넘어가기 전에 화학의 유명한 전제가 있습니다. Like dissolves like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조가 닮은 애를 녹여요. 그러니까 비슷한 애들끼리 논다는 얘기인데 뭐 가령 고추의 매운 부분은 고추 기름으로 뽑아내야지 많이 뽑아지거든요. 이 화학 구조가 비슷하기 때문에 물보다 기름에서 더 많이 뽑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닮아야 섞이기 때문에 플라스틱 구조가 다른 애를 섞으면 섞이지 않고 참기름과 소금처럼 따로 놀기 때문에 쓸만한 게 되지 않아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플라스틱이 대표적인 게 한 6종 정도 되고 7번에 오는 others라고 하죠. others의 수십에 수백 종류가 됩니다. 그래, 근데 얘는 이제 그냥 포기하네요. 그냥 분류 자체를 포기하내고 1번에서 6번인데 이걸 일반인들이 잘 모르셔가지고 보통 3종이죠. 페트, 플라스틱 비닐인데 사실 플라스틱 비닐도 사실 똑같은 건데 풍선껌처럼 만드느냐 통 형태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분류한 건데 사실 2번에서 6번은 거의 지금 분류를 포기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플라스틱 통에다 담으면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컨베이어 벨트가 엄청나게 빠르게 지나가는데 진짜 눈에 띄는 것만 줍습니다. 네. 왜냐하면 분류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컵인데 시중에 볼 수 있는 세 종류 컵이 있습니다. 분류하실 수 있는 분. 네, 분류를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예. 네. 하나는 페트고 하나는 PS고 하나는 PP입니다. 이거를 바로 알아요?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그럼? 모른다니까요? 아, 모르니까 아까 컨베이어 벨트 지나가면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구나. 페트는 그나마 페트를 모으잖아요. 어. 투명 페트병 지금 색깔이 넣는 것도 금지당한 이유가 네. 페트병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좀 대표적인 상품 중에 좀 유명한 것들 아까 그 일하시는 분들 좀 아니까 찝어낼 텐데 표기도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하시는 분이 그걸 이렇게 보고 하기에는 병아리 감별사 수준인데 네, 이 정도면.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플라스틱은 싸구려기 때문에 첨단 과학을 넣어서 뭐 RFID를 넣겠다, 뭐 센서를 넣겠다 그러면 플라스틱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플라스틱은 아까 그 앤디 워홀이 말한 것처럼 싸구려기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이 그렇죠. 싸라서. 근데 RFP를 다는 순간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저렴하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인데 그죠, 네. 그 장점이 사라져버리면 사실상 플라스틱을 쓸 이유가 없지 않나.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또 플라스틱이 또 여러 종류가 쓰이는 얘기를 또 하나 드리면 피처병에 맥주가 맛이 없다는 속설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게 뭐 지금은 많이 해소됐는데 그 속설도 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하고 싶냐면 이분도 노벨상 수상자예요. 고분자 물리로 타신 분인데 드장이라는 교수님인데 고분자가 뱀처럼 생겼다고 했는데 뱀을 제일 오른쪽 그림처럼 풀어놓은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네, 물 같은 작은 저분자들은 브라우니안 모션으로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는데 뱀들은 한쪽에서 한쪽으로 옮기기 어렵죠. 근데 얘들은 꿈틀꿈틀거립니다. 이렇게 고분자가 꿈틀꿈틀거린다 그래서 뱀 같다 그래서 이제 파충류의 어원을 따와서
랩테이션이라 그러고 이 랩테이션 운동 때문에 공기가 투과됩니다. 숨 쉴 정도는 안 되고 투과됩니다. 그래서 그 왜 지하철 만원 지하철에 많은 분들이 조금씩 움직여주면 이 굉장히 끝에서 끝으로 이 신공을 써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예. 산소, 수분 이런 것들이 플라스틱을 투과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 이 용기들이 예. 단일면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네. 코팅되어 있죠. 그러니까 금속이랑 코팅되어 있고 다양한 플라스틱이 컨비네이션으로 들어가야지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like, dissolve, like라고 그랬죠. 근데 네. 재활용하려면 얘를 한 겹 벗겨야 되는데 그거가 비용이 발생하죠. 그래서 다더스가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태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식품 포장재는 이렇게 되는 거고 세계 삼원색에 의해서 색깔 넣으면 썩다 보면 검은색이 되기 때문에 투명한 게 제일 좋습니다. 투명한 게 제일 좋고 더러워서 재활용이 안 되고 맞아요. 그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종류뿐만 아니라 세라믹도 붙이고 금속도 붙이고 뭐 그래서 제가 이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화장품 기업에 상담을 해서 저한테 친환경 플라스틱을 설계해달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단일 소재로 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왜 그러냐고 하면 안 예쁘면 안 사신대요. 용기가 안 예쁘면 안 사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생긴 이 화장품 용기를 선호해 주셔야 되고 사실 페트병에 담아서 팔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렇습니다. 부피가 커서 지금 비닐을 처음 받을 때는 이렇게 패킹돼서 오는데 한 번 썼다가 다시 모으면 한 10배 이상의 부피가 돼서 효율이 너무 떨어져서 운송할 적에 부피가 너무 커져서 운반하기 어려워져서 얘가 또 수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분리수거할 때도 비닐 쪽만 빵빵해요 항상. 그래서 재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종류가 너무 다양한데 전 국민이 플라스틱 전문가가 될 수 없고 색깔이 다양하고 더럽고 부피가 커지고 너무 많은 게 섞여 있어요. 맞아요. 그나마 이제 환경부가 잘 하셔가지고 10년 동안 노력에 의해서 모든 국민이 페트병을 알아보는 세상이 왔어요. 네. 오. 그래서 근데 페트병이 전체 플라스틱의 10%가 안 됩니다. 그래서 더 이제 많이 가야 될 거고 페트와 폴리에스터가 같은 성분입니다. 그래서 이 페트를 녹여서 많은 상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옷들 그런 것들이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해서 이걸 기계적 재활용이라고 하는데 기계적 재활용을 하려면 그래서 상대적으로 수거를 잘하고 깨끗한 거를 모아서 만드는 거고 더러워지면 아무래도 얘들이 이제 이 기계적 재활용은 페트를 갈아서 다시 열에 녹인 다음에 아까 말한 제면기에 넣고 쭉 잡아당기면 섬유가 될 텐데 더러운 게 있거나 색깔이 있으면 배제되겠죠. 그래서 좀 더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하는 게 이제 화학적 재활용이라고 해서 고온에 의해서 아까 촉매를 쓰고 역스네이크 반응을 보내서 모노머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화학 반응을 보내는 거고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든데 장점은 선택폭이 넓어지는 거죠. 상대적으로 더러워도 분해한 다음에 증류탑에 의해서 또 한번 정제하면 되니까 되는 거고 대신 에너지가 아직까지는 온도가 높다. 아직까지 비용이 새 거보다 못하다는 게 단점이다. 좀 비용이 높은 측면이 있지만 네. 그만큼 또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강제로 이제 플라스틱 재활용품을 뭐 25%에서 50%까지 의무적으로 섞어야 된다는 게 이제 지금 법안들이 마련되고 있어서 가격을 더 지불하셔더라도 이제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 비용들이 아마 이제 의무화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밀업 얘기를 하는데 이제 네. 분해가 되는 플라스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아까 처음 보기 때문에 분해가 안 되고 딱딱하기 때문에 분해가 안 된다고 했는데 닮은 애는 분해시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의 생각이었고 네. 이 PS라고 하는 스티로폼의 이 화학 구조가 그 썩은 나무의 리그닌이랑 좀 닮았어요. 보면 여러분 눈에 닮은지 모르겠지만 닮아서 얘가 이제 지금 밀웜들이 먹고 일부를 분해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막 기대할 정도는 아니고 미리그램을 분해하고 있고 가능성을 보여줬고 아까 말한 3억 년을 줄이기 위해서 분해한 밀웜에 이제 장내 미생물을 추출해다가 유전자도 검사해보고 어떤 미생물이 앞으로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왁스, 그 왁스 구조가 비왁스, 사실은 벌집을 만든 왁스 구조랑 닮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해하겠죠. 화학적으로 닮았으니까. 그래서 이 폴리에틸렌을 분해할 수 있는 게 벌집이 없어지고 나면 그걸 먹고 사는 곤충이라든지 아니면 미생물이 분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져서 이 미생물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플라스틱을 예. 만들려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이 플라스틱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뭔가 슈퍼히어로가 있어서 한 가지 소재로 다 해결하고자 하는 것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용도가 다 다르고 플라스틱 종류가 수십 종류란 말은 솔루션도 사실 수십 종류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네. 아까 재활용뿐만 아니라 뭐 미생물을 찾는 방법 그리고 제가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바이오 플라스틱인데 바이오 플라스틱은 이 식물로 만든 플라스틱이고 그 플라스틱 구조가 미생물이 친한 앞면 있는 얼굴을 가지고 이제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초면이 아니라서 분해할 수 있는 그런 네. 플라스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플라스틱을 총 4종류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생분해되는 것과 생분해되지 않는 것 그리고 이제 바이오 물질로 만든 것과 석유 물질로 만드는 4가지로 4분면을 만들 수 있는데 바이오 물질로 만들었지만 바이오 물질로 페트랑 똑같은 물질을 만들면 분해는 되지 않지만 바이오 물질로 만들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저장할 수 있죠. 그걸 이제 아마 과학자들이 탄소 중립을 만들려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탄소 고립이라고 합니다. 카본 시퀘스트레이션이라 그러는데 탄소를 어떤 고체 형태로 내부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뭐 이산화탄소를 뭐 그냥 고체화시키면 포집까지 한 거고 걔를 이제 얻은 용도까지 쓰면 이제 이용까지 하는 건데 뭐 다양한 방법 촉매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뭐 세라믹을 만들 수도 있고 그 탄산칼슘 같은 것들 그다음에 뭐 건축용 시멘트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식물이 사실 플라스틱을 포집한 거죠.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태양광을 받아서 자기 몸을 만들고 그 몸을 가지고 플라스틱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플라스틱이 페트를 만들고 그 페트가 계속 재활용으로 순환돼서 표면에 계속 존재하면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페트병에 갇혀 있는 거죠. 페트병을 이제 봉인시킨 거죠. 그 뭐 만화에서처럼 뭐 요괴를 봉인한 것처럼 CO2를 플라스틱 속에다가 봉인시켜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구하는 거는 생분해 플라스틱이 기존의 석유계 플라스틱보다 기계적 강도가 약해서 좀 찢어진다는 게 있었는데 제가 연구하는 것들은 이제 석유계 플라스틱만큼 질기면서도 생분해가 잘 되는 것들을 만드는 게 제 연구의 역할이고요. 그리고 뭐 저희 연구팀이 옷도 만들고요. 생분해된 옷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옷도 만들고 있고 비닐봉투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빨대도 만들었는데 예. 이거는 펜시에서 넣었습니다. 종이빨대를 콜라에 넣으시면 폭발하지 않습니까? 네, 왼쪽처럼 됩니다. 왼쪽처럼 되는데 좋은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잘 코팅해서 오른쪽처럼 됩니다. 네, 와. 오른쪽처럼 되고 그리고 이제 눅눅해지지 않습니다. 네, 이거 얼마 전에 보도했습니다. 네, 많은 댓글을 해주셔서 네. 그리고 과학자들의 노력, 뭐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이제 아까 3억 년이 걸릴 수도 모른다는 분해를 가속화시키는 이제 미생물을 찾아야 되는 게 역할이고 그리고 뭐 생분해 플라스틱이나 바이오 플라스틱을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도 되나요? 뭐 시간도 됐고 그만하죠 뭐. 오동현 박사님 어떠셨습니까? 네, 재밌었습니다. 네, 재밌고 네. 다음에 진짜 저희가 모시면 또 나오시나요? 뭐, 네, 언젠간. 할 게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다 하셨어? 마지막일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사실은 연구하시는, 논문 쓰시는 분이에요. 굉장히 좋은 논문도 많이 쓰셨고, 네, 연구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그냥 오늘 보셨겠지만, 대화 나누시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터에 가까우신 분이세요. 이런 분이 잘 안 계시기도 하고, 연구자분 중에. 특히나 화학을 주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분이 5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래서 그만큼 좀 귀한 분이니까, 네. 다음번에 또 한번 모시고 좋은 기회에 또 새로운 주제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쯤에서 마무리를 하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